자, 말씀드렸던 이 기계 요소. 기계 요소에는 큰 틀에서 보면 12가지의 기계 요소가 있어요. 12개 정도의 기계 요소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체결력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체결력 요소. 체결력 요소. 아마 필기 수업 같이 들었던 분들은 이제 기계 제작법에서 아마 제가 한번 언급은 했었을 거야. 체결력 요소에 대해서. 이 체결력 요소의 종류로는 대표적인 게 나사가 있습니다. 1장의 나사. 1장의 나사. 그리고 2장의 키, 핀, 쿼터. 체결력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의 리베디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의 용접이움. 1장에서 4장까지를 체결력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결력 요소. 나사, 키, 핀, 쿼터, 리베디움, 용접이움.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려워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체결력 요소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체결력 요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요. 응력, 시그마는 A분의 P. 전단 응력, 전단 면적분의 전단하중, 부피 응력, 단면계 Z분의 부피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는 비틀림 전단 응력에다가 극단면계 ZP. 이 공식을 적용시켜서 풀어내는 거예요. 이 개념들을 적용시켜서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여기 다 있어요. 기본적인 건 여기에 다 있어. 이걸 다 각각 기계 요소의 특성에 맞춰서 적용시켜다 보니까 이제 공식이라고 하는 게 튕겨 나오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 공식들을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면서 이제 쫓아오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는 이제 외우셔야 돼.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오늘 1장부터 이제 진도를 나갈 겁니다. 나사부터 진도를 나갈 거고 순서대로 나가는데, 뭐 1, 2주차에 벌써 여러분들은 이제 평일반 수업 들으니까 거의 이번 주면 다 끝난단 말이에요. 이번 주면 요 내용들이 거의 끝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끝나거나 이럴 텐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정리를 하고 지나가니까 나중에 이제 1, 2주 또 수업 들으시고 또 1, 2주 지나가면 또 이게 또 가물가물해지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해서 정리해둬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 내지는 2주 시험 보기 2주 전에 반복해서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부분입니다. 또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12가지 기계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12가지 기계 요소 중에서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하면서 그래,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은 안 봐도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 이 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이렇게 정리하니까 공식이 머릿속에 싹 들어와. 이거 공식은 이제 볼 필요가 없구나. 문제만 풀면 되겠구나. 그게 빨리빨리 돼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키야. 키는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은 딱 공식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시 볼 필요가 없죠. 키는 내용 정리는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만 열심히 풀어보면 돼요. 기출문제 또 풀면서 나오면 열심히 풀면 된다는 거죠. 나사 공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나사에. 코토도 마찬가지고. 리베디움. 리베디움 부분에서도 효율을 구하거나 이런 문제,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한번 하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빨리빨리 다음에 볼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서 잘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뒀다가 이제 반복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 내용 정리하면서 이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내용을 봤을 때 공식은 내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할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빨리 그런 부분을 빼내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체크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면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가는 게 방법입니다. 시작해서 스타트해서 끝날 때까지 그 내용 다 듣고 나서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업 들으시고 반복해서 노트 정리 따로 할 분들은 노트 정리 따로 하시고 노트 정리하는 게 제가 가장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솎아내야 돼.
섞어놔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거의 뭐 8, 90% 이상 매 시험마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나사, 키, 리베디움입니다. 나사, 키, 리베디움은 매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또 요즘 나오는 문제의 특징 중에 뭐냐면 종합형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수가 5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문제나 12문제라고 하는 문제 수는요. 필답형이 70점일 때나 100점일 때나 이 큰 문제 수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점수만 줄어든 거죠. 그리고 종합 문제가 빠졌다는 거죠. 종합 문제가. 뭐 쉽게 이제 여러분들 동력 전달 장치 뭐 거의 한 번씩 뭐 지금 그려봤거나 아니면 그리고 있을 텐데 그 동력 전달 장치의 그 문제지 있죠. 조립 단면도 주잖아. 그 조립 단면도가 필답형에서 문제가 주어져. 그렇게 해서 축부터 시작해서 기어까지 해서 베어링까지 해가지고 또 축이음 요소 붙으면은 축이음 요소까지 해가지고 다 한꺼번에 설계를 하게끔 종합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 그런 문제 나오면 뭐 50점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못 풀어내면 못 푸는 거지.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자격증 딸 때 그 얘기고. 지금은 이제 그런 종합형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다른 기계 요소랑 요즘은 나오는 문제 중에서 다른 기계 요소랑 부합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이 키야, 키. 축이라든가 또는 뭐 기어라든가 아니면 풀리라든가 이런 거랑 조인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 중에 하나는 요즘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바로 키 부분이죠. 키 부분. 이렇게. 그래서 우선적으로 체결용 요소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한다 그러면 나사, 키, 리베디움을 우선 정리하는 거예요. 뭐 핀 뭐 이건 핀은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뭐 너클핀이라고 해서 정리는 해드리지만 핀은 거의 안 나와. 아니, 안 나오는데 핀을 우선 정리해?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는데 이거부터 하면 안 되고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할 거 없을 때 이제 그래 이거 혹시라도 모르니까 뭐 나올 수도 혹시라도 뭐 나오면 맞춰야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다음 용접. 그다음에 쿼터. P는 거의 안 나온다 이거죠. 나올 가능성이 거의 8, 90%로 매 시험 볼 때마다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나사, 키, 리베디움. 그다음에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용접이움. 이 용접이움보다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낮은 거는 쿼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 축계 요소라고 해서요. 축계 요소라고 해서 당연히 축이 들어가죠. 축설계가 들어갑니다. 축설계. 축설계는 이미 재료역학에서 한 번 했죠. 축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강도 설계 해서 T 이퀄 타우 제피. T 이퀄 타우 제피. 비틀링각 세타는 GIP분의 TN. 이런 표현식을 이용해서 축설계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됐어요. 자, 이 내용에다가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 있겠죠. 이 내용이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축은 회전운동을 하면서 회전운동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즉 동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회전운동을 하는 그 기계장치 중에서 축 안 들어가는 거 없고 축이 들어갔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 베어링 들어가야죠. 베어링이 들어가야 돼요. 베어링. 이 베어링에는 크게 봐서 구름 베어링이 있고 미끄럼 베어링이 있죠. 구름 베어링이 있고 미끄럼 베어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축이 길어. 그러면은 뭐 몇 메타씩 되면은 이걸 한꺼번에 가공할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 끊어서 가공해가지고 붙여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축을 회전운동 시켜야 될 테니까 이제 모타. 전동기를 붙여가지고 회전운동 줘야 되니까 이제 커플링 같은 거로 연결해서 붙여야지 돼. 그 축이음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축이음 요소. 축이음 요소에는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축이음 요소, 베어링, 축. 요 세 가지를 축계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축. 매번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반드시. 그다음 베어링 거의 매번 나온다는 얘기죠. 베어링도 매번 나와. 구름 베어링하고 미끄럼 베어링 중에서 비교를 하면
구름 베어링이 나올 확률이 거의 더 높아요. 미끄럼 베어링보다. 미끄럼 베어링에서는 뭐 나오면은 또 엔드 저널 베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그 출제가 좀 되는 게 있고,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또 구름 베어링, 미끄럼 베어링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축이음 요소는 매번 나오진 않아요. 축이음 요소는. 다소 이제, 베어링보다는 출제 빈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응? 이렇게. 예. 뭐 정리는 해둬야 됩니다. 정리는 좀 해둬야 돼. 정리는. 이렇게. 예. 커플링이나 클러치나 뭐 커플링 중에는 플랜지 커플링이라고 하는 게 있고 클러치의 종류에는 뭐 원판 클러치, 원투 클러치 예? 등등이 있습니다. 커플링 쪽에서는 그 말씀드렸던 그 플랜지 커플링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클러치 쪽에서는 원판 클러치나 원투 클러치 그런 그 클러치들이 예? 커플링보다는 이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거야. 클러치가 이게. 예. 그러나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다 풀어내는 것도요. 여기서 다 풀어내는 것도 다 비틀림, 굽힘, 비틀림, 굽힘 그리고 그 압력에 대한 개념, 다 적용시키는 거죠. 뭐 새롭게 적용시키는 개념은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시켜서 이제 공식화하는 거죠. 설계 공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동력 전달용 기계 요소가 있습니다. 동력 전달용 요소 중에는 마찰차가 있고요. 기어가 있죠. 마찰차 기어. 그리고 가마걸기 전동장치가 있습니다. 이 가마걸기 전동장치에는 세 가지가 있죠. 벨트가 있고요. 체인이 있고 로프가 있습니다. 로프 전동이 있어요. 이렇게. 기어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기어의 종류에는. 스퍼 기어, 헬리컬 기어, 웜 기어, 베벨 기어, 거기에 뭐 유성 기어, 기어 트레인 등등 정리할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정리하기가 어려워. 기어는 또 이렇게. 이 기어는 반드시 나옵니다. 어떤 기어가 나오느냐가 문제지. 기어는 매번 나온다라고 봐야지 돼요.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스퍼 기어입니다. 그 다음에 헬리컬 기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최근에 지금 몇 년간에 보면 이제 웜 기어에서 그 힘 해석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조금 이제, 어려워진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뭐 유성 기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온 지 꽤 오래됐고, 기어 트레인도 그렇고, 이렇게. 스퍼 기어, 헬리컬 기어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죠.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다 정리해 드릴 건데, 자, 그래서 출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퍼 기어만 하고 뭐 나머지는 뭐 그냥 가지 뭐 스퍼 기어가 출제 기준이 가장 높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그러고 마음 먹고 가면은 그거 안 나와요. 그렇잖아. 사람이 이거 이래야지라고 마음 먹으면요 50%도 안 돼 사실. 마음 먹은 대로 이게 나오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예상해서 맞추면은 뭐 사는 게 쉽지 뭐 어렵겠습니까? 그죠? 어려워. 그럼 성적 다 좋지. 누가 뭐, 그렇잖아.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제 운이 찍어서 나오면 운이 따라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찰차도 매번 나올 정도로 이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쉬워, 마찰차는. 마찰차는 나왔다 그러면은 뭐 거의 맞아줘야 돼. 예? 맞아줘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매번 나오는 이런 마찰차가 이제 나왔으면 좋겠죠. 나왔으면 좋아요. 이 작년 1회 시험 때 에반스 마찰차라고 하는 게 나와갖고 무단변속 마찰차의 종류 중에 보면
원추형으로 생긴 그 에반스 마찰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나와갖고선들 이제 그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풀어요. 무단변속 마찰차에 대한 개념은 이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요소와 요소가 결합이 돼갖고 서로 운동을 주고받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감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 감으로 풀면 되는 건데 뭐 새로운 뭐 어떤 뭐 방정식이 요구되고 이런 게 아니라 풀 수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2시간이라는 시간이 긴 사람한테는 길고요. 짧은 사람한테는 엄청 짧은 시간이죠. 후다닥 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기냐 그러면 뭐 포기한 사람한테 길겠지.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다 풀고 연필로 썼다가 다시 볼펜으로 덮어 써가지고 뭐 또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우고 뭐하고 2시간 빠듯하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대충 눈으로만 공부한 사람은 가가지고 쓸래니까 이게 손이 안 움직이죠. 머리로는 가는데 이게 손이 안 따라와 주니까 또 시간이 모자란 친구들도 있고 머리로도 잘 따라와주고 손으로 푸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시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30분이 남든 뭐 20분이 남든 남아. 검토 다 하고도 시간이 남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60, 70%밖에 못 풀고선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풀고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다 했는데 이제 깨끗하게 하려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연필로 썼다가 볼펜으로 덮어 쓰고서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마지막 한두 문제 못 지우고 나왔네. 못 지우고 나왔어도 티가 잘 안 나면은 이제 채점하는 사람이 모르고 그냥 채점해 주면은 뭐 또 운이 따르는 거죠. 근데 연필로 쓴 거는 채점의 대상에서 그 제외합니다. 채점을 해주지 않아요. 그 문제는 푸는 게 맞아도. 그래서 볼펜으로 깨끗이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시간이 모자란 사람들도 있고. 이 가말비 전동 장치에서는요, 이 체인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벨트. 벨트는 이제 V벨트가 평벨트, V벨트 두 가지가 있죠. 나올 확률이 있고 로프는 이거는 어쩌다가 나와요. 로프는 어쩌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먼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체인, 벨트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마찰차, 기어, 체인, 벨트 이 부분은 꼭 정리를 해줘야지 되고 정리해서 빨리 끝내야 돼. 동력 전달 장치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은 뭐 많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면서 끝내야 돼. 축 정리하면서 끝내야 돼. 베어링도 마찬가지죠. 정리하면서 끝내야 돼. 공식을 해야 되고 축이음은 좀 이제 잘 나오진 않는다고 했으니까 먼저 뭐 서둘러서 끝낼 필요는 없죠. 끝내긴 끝내야 되지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라든가 스프링과 같은 완충용 기계 요소가 있어요. 충격을 완화시키는 이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라든가 또는 플라이 휠이라든가 스프링이라든가 것들이 있습니다. 스프링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레이크도 매번 나오진 않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고요. 이 플라이 휠은 나올 때보다도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플라이 휠은. 그래서 뭐 플라이 휠이라든가 뭐 로프라든가 또는 이 코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부터 우선 다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 주에 이렇게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몰려 나오면 골치 아파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는 것들이 막 몰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이제 점수가 낮아져요. 다 준비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스프링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코일 스프링이고요.
코일 스프링이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좀 출제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겹판 스프링이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원주 코일 스프링. 원주 코일 스프링이 나왔는데, 원주 코일 스프링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알면은 풀 수는 있는 그런 문제로 보여져요. 코일 스프링이랑 공식이 거의 같아. 원주 코일 스프링도.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부분 점수가 안 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죠. 부분 점수를 안 주더라도 부분 점수를 주면은 이제 아는 것들 적용이 이렇게 풀면 되겠다 싶어갖고 풀어놓은 것들이 맞으면 이제 부분 점수라도 좀 얻을 수가 있는데. 네. 자, 코일 스프링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원초 코일 스프링은 이제 막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뭐 연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죠. 희박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원초 코일 스프링은 가볍게 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원톱 코일 스프링, 그 다음에 겹판 스프링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쪽에서는 블록 브레이크, 밴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블록 브레이크, 밴드 브레이크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 두 가지 우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간 설계가, 파이프 설계가 있어요. 파이프 설계가 있습니다. 간이음, 뭐 관계 요소 설계,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다른 거는 거의 안 나오고요. 이 간 파이프 설계가 이제 나옵니다. 보통 그 얇은 파이프 설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얇은 파이프 설계와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푸는 그런 문제죠. 최종 유량을 구하는 표현식과, 그리고 이제 내압을 받는 얇은 원통, 그 재료역학에서 했던 그 내용에서 표현됐던 관계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근데 뭐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두꺼운 파이프가 나왔어요. 이것도 뭐 연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두꺼운 파이프 설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얇은 파이프 설계를 할 때 공식을 갖다가 쓰면은 안 되죠. 두꺼운 파이프 두께, 원의 직경의 그 내경에 비해서, 파이프의 내경에 비해서 두께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두꺼운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참고로 이것도 이제 지금은 좀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뭐 가끔 나오는 거죠. 두꺼운 파이프, 뭐 원주 코일, 플라이 휠, 로프, 그다음 뭐 코터, 등등은 가끔 나오는 거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 주에, 아니면 시험 보기 뭐 하루나 이틀 전에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별표화 해드리는 거, 그리고 삼각형 표현해 드린 거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서 끝내야 돼. 빨리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이용해서 가끔 나오는 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서 기출문제 이제 쭉 풀어서, 시간 내에, 2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문제, 다 풀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